네, 안녕하세요. 성한당 환경기능사 핵심 요체 NCS 강의 15강 2과목 패스 처리 챕터 1 수지로 연계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강사 고경미입니다. 네, 핵심 요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수자원 관리예요. 요것도 별표 4개짜리죠. 자, 자정상수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때 K1은 뭐냐면 바로 탈산소 개수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지금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그죠? 가스가 결국에는 물 속에 녹아 들어오게 되죠. 자, 이때 녹아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제폭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폭기라는 거는 산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온 게 제폭이고, 이 반대로 물속에 있는 산소가 공기로 가스 형태로 이제 나가는 거, 이게 탈출을 한다 그래서 탈산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이제 이 반응의 속도 상수들이 우리 K1과 K2가 됩니다. 그래서 자정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물속에 들어오는 게 더 산소가 많을수록 자정상수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K1분의 K2가 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기출문제 여러분 풀어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하천의 자정작용 단계인데요. 이걸 우리가 위플의 자정작용 단계, 그러니까 4단계, 4단계로 구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어느 한 점에서 이제 하천이 쭉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하천의 어느 한 부분에서 오염이 일어났어요. 오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오염이 시작된 요 부분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수중에 DO가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오염원이 들어오니까 이 오염원을 분해를 하면서 DO를 쓰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최소치를 찍고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4단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분해지대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천에서 오염원이 들어와서 DO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이 바로 분해지대예요. 그래서 이게 분해지대. 자, 그리고 이 보시면은 또 가다 보면은 이렇게 DO가 아주 바닥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바로 활발한 분해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분.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어때요? 유기물 분해를 다 끝내고 나면은 다시 이제 제폭기가 일어나서 DO가 회복이 돼요. 그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회복되는 단계를 회복지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회복된 상태를 정수지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분해지대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DO가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이 DO가 많아야, 산소가 많아야 누가 잘 자라요? 호기성 미생물이 잘 자라죠. 그래서 아직은 DO가 그래도 조금 많기 때문에 호기성 상태인데요. 근데 이 상태가 좀 안 좋은, 그러니까 DO가 줄어들면서 상태가 안 좋은 호기성이 되면은 우리 보시면은 누가 생기냐면 바로 균류, 펀지라고 하는 균류가 많이 번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생물이 감소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DO가 바닥이 되면 이제 DO가 최소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현기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기성으로 전환되면서 현기성 세균, 현기성 미생물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현기성이면은 우리 메탄이라던가 아니면은 CO2 아니면은 뭐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런 현기성 기체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현기성 기체가 발생하면서 썩고 이제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되면 DO가 다시 이제 바운딩 돼서 올라가죠. 그러면서 현기성이 다시 호기성으로 전환되는데 아직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균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질산화가 발생하고요. 조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이제 DO가 회복이 되면은 깨끗한 곳에 사는 청수성 어존이라든가 고등생물들. 그래서 우리 고등생물 그러면 이제 후생동물 이런 애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요 순서 4가지 여러분 특히나 그죠? 분해, 활발한 분해, 회복, 정수지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요, 부영양화입니다. 부영양화는 이제 고여있는 물, 우리가 호소라 그러죠. 호소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여있는 호소, 그래서 주로 이제 호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느린 하천,
강, 하천.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해수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바다에서도요. 자, 그러면 이 부영양화는 어떤 영향 때문에 생기냐? 그러면은 요거 때문이에요. 바로 영양염류. 우리가 질소랑 인 같은 이런 영양염류가 많고 얘가 이제 제가 흐르지 않는 물, 고인물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좀 느리다던가 고인물에서 정체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이 영양염류가 이제 쌓여요. 쌓이면서 이 영양염류를 먹이로 한 누가 일어나냐, 누가 발생하냐, 이 부영양화가 일어나면, 즉 질소랑 인이 늘어난 걸 부영양화라 하고요. 그러면은 얘를 먹이로 한 조류들이 많이 번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이나 호수에서, 그러니까 우리 담수에서 일어나면은 녹조, 녹색 색깔을 떼기 때문에 녹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어나면은 김이 대표적인 바다에서의 미역김이 조류예요. 그래서 색깔이 갈색이죠. 그래서 적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조류가 많이 발생해서 꽃처럼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이제 워터 블루밍 해서 이게 바로 수화 현상, 그러니까 꽃처럼 조류가 꽃처럼 생긴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전부 다 우리 부영양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인은 뭐라고요? 네, 질소랑 인 같은 영양요요가 많이 생겨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인이 많이 평소엔 부족하다가 이 인이 늘어나게 되면 부영양화가 확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이 주로 제한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영양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평가지수, 그러면은 부영양화 지수, TSI, 칼슨 지수,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지표로 해요. 클로로필 A, 총인, 투명도, 그리고 우리 AGP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부영양화 평가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이 투명도를 측정을 한다던가 영양염류 농도를 측정한다던가 클로로필 A 농도 측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체크합니다. 질소랑 인 중에 누가? 인이 제한 물질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호수의 수질 변화입니다. 자, 호수에서의 수질 변화라고 하면은 우리 성층 현상과 전도 현상이 있어요. 성층 현상은 언제 일어나냐? 계절로 보면은 여름, 겨울에 발생해요. 그리고 봄, 가을에는 전도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성층 현상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요. 호수가 이렇게 뭐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세 가지 층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서로 수직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위아래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온도 변화로 계절 때문에 온도 변화가 생겨나서 물의 밀도 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애는 밀도가 큰 거고요. 가장 위에 있는 애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거운 게 밑에 있으니까 서로 안 섞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층이 됩니다. 각각의 층 여러분 이름 봐주시고 특징 보면은요. 정체층은 맨 아래 있고요. 수온 약층은 보시면 여기 온도랑 그 다음에 DO가 보세요. 이렇게 경사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경사를 다른 말로 구배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DO랑 온도 경사가 생기는 부분은 수온 약층 변홍층입니다. 근데 요것도 보시면은 여름에는요. 여름은 바깥이 더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온도도 밖에 어디 우리 표층 순환층 대기 쪽이 덥고요. 밑에 쪽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DO도 당연히 대기에 가까운 위쪽이 높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낮아지죠. 근데 겨울은 오히려 대기 쪽이 더 춥잖아요. 그래서 온도랑 DO 경사가 이렇게 반대가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서로 같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전도 현상은 뭐냐면은 오히려 성층 현상과 반대로 이렇게 위아래가 전부 다 섞여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에 생기는지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핵심 요점 여섯 번째 수중 미생물이에요. 자, 미생물 그러면은 이제 미생물 우리가 잘 쓰는 환경 미생물을 분류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용하는 산소에 따라서 자, 유리산소 우리가 DO라고 표현하는 건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잘 이용하는 애는 호기성 미생물,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호기성 상태에서 잘 크죠. 자, 그리고 우리 결합산소,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산소, 그죠? 요거를 이용하는 애를 우리가 현기성 미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DO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DO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현기성 미생물이, 즉 현기성 상태에서 잘 크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이렇게 형기성 미생물, 즉 결합산소를 이용하는데 산소, DO가 있어도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얘를 우리가 바로 임의성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좋아하는 온도, 잘 크는 온도가 보시면은 20도씨 이하면 저온성 친행성, 20에서 50도 사이면은 중온성 친원성, 50도씨 이상이면은 고온성 친열성, 그다음에 아주 높은 80도씨 이상이면 초고온성 이렇게 되는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느냐 그걸 보는데, 자, 우리 식물처럼 광합성하는 애들은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합성을 할 때. 합성이라는 거는 우리 저분자를 작은 덩어리를요, 큰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무기물이 보통 작아요. 자, 광합성을 보면 CO2와 H2O, 물을 가지고 이렇게 유기물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애들을 모해서 큰 덩어리, 그죠? 이런 유기물로 큰 덩어리로 합성해서, 근데 그 합성할 때 어떤 에너지?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나 일반적인 미생물들은요, 화학합성 미생물이에요. 얘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무기물과 유기물, 무기물로 가지고 이제 무기물을 가지고 더 큰 덩어리인 유기물을 만드는 때 이때 이용하는 게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양관계에 따라서 이때는 어떤 탄소를 쓰느냐. 그래서 우리 무기물 형태의 탄소, 요 세 가지로 쓰면 우리가 독립영양 미생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사과, 뭐 밥 이런 걸 먹는 우리는 유기물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유기탄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우리가 종속영양 미생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뭘 한대요? 생산자나 소비자의 생체, 사체와 배출물을 에너지원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유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뭐예요? 얘는 유기물을 탄소로 이용하니까 얘는 유기탄소로 이용하는 바로 종속영양 미생물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존산소를 분해하는 분해자로, 자, 유기물과 영양물질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며 그다음 물질 순환과 자정작용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용존산소를 소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용존산소가 뭐예요? 바로 DO입니다. 자, DO를 쓰는 애들 누구였어요? 호기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호기성 종속영양 세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에서는 이제 미생물을 분류를 해봤고, 이번에는 저희가 잘 사용하는 이제 환경 미생물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세균, 균류, 조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균 그럼 박테리아예요. 자, 얘는 어떤 애냐? 자, 여기 보시면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우리 동그란 공 모양이면 구균, 그다음에 이런 막대 모양이면 강균, 그다음에 이런 형태면 나성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세포 구성이 자, 수분이 우리 사람은 물이 70%고 나머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세포 같은 경우에, 세균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80% 그리고 나머지 고용물, 건더기가 20%고 그 건더기, 고용물의 대부분은 유기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BOD 대 NDP 성분비가 100대 5대 1일 때 가장 잘 생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밥만 먹으면 안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밥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과 반찬 요 비율을 먹을 때 100대 5대 1 정도로 해야 잘 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균류 같은 거는 여러분 곰팡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곰팡이, 버섯, 효모 요게 바로 우리 균류 펀치가 됩니다. 자, 얘는 진핵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세균도 보면은 화학 대부분 화학 유기 영양계예요. 일부 아닌 것도 있지만 얘가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서 화학 합성 배웠죠? 그 화학 합성이고 유기 영양, 즉 탄소원을 유기탄소 사용하는 그런 앤 겁니다. 균류도 그렇습니다. 자, 얘도 호기성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DO를 이용해요. 근데 박테리아는 좀 더 상태가 좋은, 즉 DO가 높을 때 잘 큰다면 균류는 DO가 낮아도, 심지어 pH가 7이 아니고 7보다 좀 낮아도, 질소 농도도 좀 더 낮아도, 즉 상태 안 좋은 호기성에서도 잘 크는 게 균류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특히나 뒤에 가면은요, 우리가 활성 슬러지 공법을 배울 텐데, 거기에서 안 좋은 게 슬러지 벌킹 혹은 슬러지 팽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균류가 번식하면 슬러지 팽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의 원인이 된다는 거 봐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류라는 거는요, 자, 우리 앞에서 봤죠. 영양염류가 있을 때 광합성에서 이제 독립영양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녹조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해조류들, 얘네들이 전부 다 조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해요.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작은 애들, 무기물들이죠. CO2, H2를 가지고 이렇게 유기물과 산소를 만드는 게 광합성이고, 이거의 반대 반응이 바로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잖아요. 광합성은 안 하지만. 그래서 사람은 호흡을 해서 우리가 뭘로 먹고, 먹이로 먹었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온 음식들이 소화되고 세포가 되면 이 유기물을 이제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렇게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이마실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 CO2를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이죠. 그래서 조류는 이 두 가지, 광합성과 호흡 두 가지를 다 하게 돼요. 근데 광합성은 말 그대로 낮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빛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을 더 하는데, 둘 다 하는데 광합성이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CO2가 줄어들면 pH가 증가하게 돼요. 지금 광합성 할 때 CO2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pH도 증가하게 돼요. 야간에는 광합성을 안 하고 호흡만 하니까 오히려 산소를 소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소가 DO가 감소하게 되고요. CO2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pH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주간, 야간에 어떻게 되는지도 구별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 미생물의 증식 단계 살펴볼게요. 자, 크게 이렇게 4단계와 5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5단계 나눈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처음에는요, 미생물이 어딘가에 우리가 먹이를 충분히 넣어놓고 놔두면은 낯선 환경에 미생물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 잘 안 크고 적응을 해요. 그 적응하는 기간을 우리가 유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기는 적응기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면 이제 천천히 자라기 시작해요. 천천히 자라는 거, 증식이 시작되고 증식 속도가 점점 증가되는 여기를 우리가 증식기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완전히 적응하면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적응을 해서 자라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대수라는 말이 로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성장한다 그러면 엄청 많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수로, 대수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식 속도가 최대가 되고 아주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먹이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증식하는 속도가 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증식 속도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데, 그런데 양은 최고죠. 그죠? 그죠? 미생물 수는 최고가 돼요. 그래서 미생물량이 최대가 될 때가 바로 정지기, 그다음 감소 성장기거든요. 여기 정지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완전히 증식 속도가 아니라 미생물 양이 줄어드는 거. 그죠? 요때가 바로 뭐냐면 사멸기, 내생성장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4단계로 하면은 증식기가 빠져요. 증식기가 빠지고 유도기, 대수성장기, 정지기, 그 다음에 사멸기 이렇게 나가는 거고, 5단계로 가면 이 증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미생물 증식 단계별 특징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것들 있죠? 요거 여러분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핵심 요점 7번째 유기물 분해예요. 자, 이 부분은요, 계산이 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호기성 분해는 좀 말씀드렸어요. 호기성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산소, DO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분해, 아까 우리 합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광합성 할 때 합성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작은 분자를 합성해서 큰 분자 만든다 그랬어요. 자, 이때 작은 분자가 우리 CO2, H2 같은 무기물을 가지고 이제 세포 만드는 유기물 만드는 과정이 합성이라고 했고, 이거의 반대 반응이 바로 분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분해할 때 보면은요, 이제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면 우리가 이게 호기성 분해인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에 산소를 더해서 이제 우리 뭐 만들어요? 네, 무기물.
CO2, H2O 같은 무기물을 만들고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활동할 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사람도 호기성 분해하는 거죠. 그죠?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호기성 분해의 얘가 하나가 호흡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미생물들은 누가 이렇게 호기성 분해를 하냐? 바로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서 무기물로 만들고 요 과정.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될까요? 바로 유기물을 분해하게 되겠죠. 그게 호기성 분해고요. 현기성 분해는 산소 없이, 그러니까 DO가 없을 때 산소가 결핍된 환경에서 그죠? 뭘 이용해서 우리 결합산소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이 결합산소가 보통 이제 유기물 안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포함된 산소, 여기 결합산소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산소 없이 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바로 현기성 기체들, CO2, 그 다음에 메탄 같은 현기성 기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반응식이 호기성 분해에서 이게 뭐냐면 C6H12O6 이게 뭐냐면 바로 글루코스 포도당이에요. 자, 그러면은 탄소가 지금 보시면 탄소가 6개 있죠. 그래서 CO2가 6개가 나오고요. 수소가 12개 있으니까 자, 여기 H2O, 물이 나오는데 수소 있으면 물이 나오는데 요거에 개수 맞추니까 역시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산소 개수를 맞추면 여기가 6이 돼요. 그래서 요 반응식은 잘 나오니까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자, 요번에 현기성을 보면 산소가 없습니다. 그죠? 산소가 없고 바로 이 유기물이 뭐가 돼요? CO2와 메탄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탄은 하나의 수소가 4개잖아요. 그럼 여기 수소가 12개 있으니까 3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탄소 중에 3개는 메탄 만드니까 나머지 3개가 CO2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은 잘 나오니까 글루코스의 호기성 분해, 현기성 분해는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볼게요. 기출 유형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호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탄소 유기물은 뭐 된다 그랬어요? 네, 산소를 더해서 CO2가 돼요. 그죠? 그래서 탄산가스가 CO2입니다. 암모니아는 NH3, 메탄가스는 CH4, 유화수소라고 하면 황화수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계산 문제죠. 3kg의 박테리아를 완전히 산화시킨대요. 이때 필요한 산소 양은 질소는 모두 암모니아로 무기화된다. 자, 박테리아가 있어요, 여기. 자, 요게 박테리아 분자식이에요. 산소를 더하겠죠. 자, 탄소 있으니까 CO2 나올 거고, 수소 있으니까 H2O 나오고, 질소가 있는데 얘는 전부 다 암모니아로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자, 그럼 요거 반응식 만들 때 첫 번째 질소 하나 있으니까 암모니아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안 보이지만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탄소를 봐요. 탄소가 몇 개예요? 5개 있죠. 그러니까 CO2 5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5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소로 봅니다. 수소가 7개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NH3에 수소 3개를 썼으니까 나머지 수소 4개가 여기 H2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H2O는 2H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산소 개수를 맞추면 자, 이쪽에 그죠? 우리 화살표 왼쪽에 산소는 2개의 산소에다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X, 그죠? 그리고 이쪽 화살표 오른쪽의 산소는 CO2에 10개 있고요. H2에 2개 있고요. NH3에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X는 1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10개가 되려면 개수가 5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응식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예요? 자, 이렇게 반응식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3kg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이때 필요한 산소가 얼마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질량이고 질량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얘는 보세요. 얘는 얼마 필요해요? 분자량. 그죠? 질량. 113g이에요.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탄소 12 곱하기 5, 수소는 1 곱하기 7, 산소는 16 곱하기 2, 질소는요 14죠. 자, 그래서 분자량은 원자량 구성하는 원자들 다 더해주시면 돼요. 원자량. 그럼 113이 나와요. 그래서 113인데 자, 여기 보니까 산소의 분자량은 30인데 앞에 개수가 5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역시 비례식으로 대각선으로 곱해서 같도록 계산해 주시면 4.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3번은요. 현기성 분해예요. 그죠?
보니까 뭐예요? 글루코스, 포도당이에요. 자, 반응식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때 발생 가능한 메탄가스 용적이란 말은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터로 구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글루코스가 166.6g 질량으로 나왔고 이때 필요한 메탄가스 부피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질량이니까 우리 글루코스 질량 얼마예요? 네, 분자량 계산하시면 180이 돼요. 자, 요거는 부피니까 우리 부피라면 개수가 3이죠. 그러면은 우리 3에다가 얼마? 22.4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대각선으로 같도록 계산해 주시니까 62.197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이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표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실 수 있을 정도만 풀어주세요. 자, 핵심 요점 8번째입니다. 바로 질소의 변환이에요. 자, 질소의 변환 그러면 물속에서 질소가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이 질소는요. 우리가 유기물 중에 있어요. 이 유기물 중에 있는 질소, 유기물 형태인 질소를 유기질소라고 합니다. 자, 얘가 이제 분해가 되면은요. 뭐가 되냐면 바로 암모니아성 질소가 돼요. 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물속에서 NH4+ 형태로 존재를 해요. 자, 그럼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화가 일어나면 산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로 바뀌게 돼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질소가 산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질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산화가 바로 물속의 질소가 변화되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 이 질산성 질소가 질산화가 일어나고 나서 이 질소가 환원이 돼요. 그래서 이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가 되고 이 아질산 질소가 NH3가 되는 게 아니라 질소 가스가 돼서 물 밖으로 기체 형태로 이제 나가요. 이걸 우리가 바로 질소가 나간다 그래서 탈출한다 그래서 탈질이라고 합니다. 혹은 기체가 나간다 그래서 탈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 요 파란색 과정이 뭐냐면 바로 탈질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질소의 변화는 이렇게 두 가지, 질산화와 탈질화 이 두 가지가 바로 질소가 수중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먼저 질산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산화는 누구에 의해서? 질산성 미생물에 의해서 질소가 산화되는 과정이에요. 이 산화되면서 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암모니아성 질소가 첫 번째 1단계 질산화는 이 나이트로소모나스라는 이제 미생물로 인해서 1단계 질산화가 일어나서 아질산성 질소 NO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이트로박터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NO3- 질산성 질소가 돼요. 자, 요때 여러분 NO2는 뭐고 NO2에다가 이렇게 질소 있는 건 뭐지? 자, 얘는 뭘 얘기하냐면 NO2는 질소랑 산소 두 개로 돼 있는 애잖아요. 그 중에서 질소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자량을 쓰라 그러면은요. 네, 바로 114g이에요. 분자량이. 근데 NO2라는 거는 분자량이 질소 원자량에다가 이 산소의 원자량 구하는 거 다 했더니 얼마예요? 32에 14도에서 46g이 돼요. 그래서 요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NO2- 그러면은 그냥 요거 자체 아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이온 전체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 N이 붙이면 그 중에 질소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질산화는 그래서 이렇게 2단계로 일어나고요. 이 질산화 미생물들은 바로 호기성이고 독립영양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성이니까 DO가 풍부한 상태에서 크겠죠. 그리고 독립영양 미생물이니까 바로 뭐가 필요해요? 네, 무기탄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무기탄소라고 하면 CO2, 네, HCO3- 이런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우리 풀어볼게요. 기출 유형 봅시다. 자, 용존산소가 충분한 조건, 요게 호기성 조건이겠죠. 그죠? 호기성에서 단백질 분해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단백질이 뭐냐면 제가 아까 유기물 중에 유기질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단백질하고 이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돼요. 요게 바로 유기질소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분해되면 뭐 된다고요? 네, 바로 NH4+, 그죠?
NH4 플러스, 그 다음 NO2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이렇게 질산화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아미노아시드가 뭐냐? 이 아미노아시드가 바로 여러분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가면은 이 아미노산이 먼저 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볼까요? 자, 아질산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변할 때 요거 2단계 질산화죠. 그때 관여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나이트로 박터였어요. 1단계는요, 나이트로 소모나스. 그죠? 그래서 이게 2단계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소의 변환, 탈질합니다. 자, 탈질하면 뭐라고요? 먼저 질산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질산성 질소가 되잖아요. 얘가 다시 이제 환원, 그죠? 환원이 돼서 산소를 잃는 거예요. 산소를 잃고 수소를 얻는 걸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질소 가스 형태로 물 밖으로 이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탈질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탈질화는 탈질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요. 이 탈질 미생물은 종속영양 미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임의성 혹은 현기성 미생물이에요. 자, 그러면 기출유형 봅시다. 탈질로 질소 성분이 최종적으로 변화된 질소 형태는 질소가스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질소의 변환에서 질산랑 탈질이랑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표를 가지고 여러분 또 정리를 해 주시면, 자, 질산화는 이렇게 질소가 산화되는 과정이 질산화 미생물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호기성 독립영양 미생물이라는 거, 호기성이니까 산소 필요하고 독립영양이니까 무기탄소 CO2나 그 다음에 HCO3- 이런 무기탄소원 이용을 합니다. 자, 질산화가 일어나면은요, 자, 요게 수소이온이 생겨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생기면 우리 더 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pH는 감소되고요. 그 과정에서 알칼리도를 소비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요 질산화 미생물이 잘 크는 pH는 요 정도입니다. 탈질은 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탈질 미생물이 이 탈질화를 일으키는데 얘는 통성현기성, 요게 임의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임의성, 통성현기성 미생물이고 정성영양 미생물이니까 현기성이니까 DO는 없을 때, 종속영양 미생물이니까 유기탄소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탈질 과정에서 보면은요, 여기 OH-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pH가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요 pH뿐만이 아니라 또 증가하고 알칼리도도 증가하게 되고요. pH가 요 정도 부근에서 탈질 미생물이 잘 크니까 탈질화가 잘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질소의 변화 정리를 하면 요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돼요. 여기까지가 유기질소예요. 이렇게 가수분해를 하고 나면은 이 아미노산이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일어나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무기질소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질산화 기간은 보통 한 60일 정도 걸리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중에 어떤 형태가 많냐라는 거 보면은 오염이 금방 일어났는지 혹은 좀 일어난 지 한참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다. 그러면 이거 질산화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죠? 그래서 지금 오염물질이 수중에 유입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죠? 그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질산성 질소 형태가 많더라 그러면은 이미 질산화가 충분히 일어났으니까 오염된 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산성 질소가 수중에 많으면 오염물질이 유입된 지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표도 여러분 각각의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유기질소 줄어서 그 다음 뭐야? 암모니아성 질소 나오죠. 그 다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입니다. 요거 매칭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기질소가 뭔지, 무기질소는 요 세 가지, 총질소라고 하면은 요 무기질소를 합쳐서 결국엔 총질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킬달 질소라고 하면은요, 질산화가 가능한 질소라고 해서 유기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만 얘기를 해요. 요것도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기출유형 풀어보겠습니다. 거리가 먼 거 찾아보래요. 질산화 과정이죠. 1번 유기물에 함유된 유기질소는 점점 무기질소로 바뀐다. 맞죠? 2번 질산화 미생물의 최종적으로 질산성 질소. 맞죠? NO3- 질산성 질소가 돼요. 맞아요. 다음 3번 질산성 질소가 많으면 오염물질이 인근에서 배출된 게 아니고 오염된 게 오래됐다는 거 알 수 있죠. 만약에 오염물질이 인근에서 배출됐으면 유기질소랑 암모니아성 질소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도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봤냐면 이제 이 과목 폐수 처리 챕터 1 수질 오염 개론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